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6년 1월 4일 일요일입니다. 이미 1월 2일 날 새 하루 개장을 했고요. 새해를 맞이해서 일부 전달 드릴 내용을 녹화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제가 연말연시에 타지를 좀 다녀오느라고 장중 실시간 방송이나 녹화를 못했습니다. 우선 2026년 정시에 관해서 연말 연초 되면 여러분 각 정권사나 어디나 수많은 자료들이 쏟아져 나오죠. 그런 자료들은 한번 받아서 보시고요. 그걸 가지고 누가 맞췄네 마네 이런 것보다는 특정 정권사에서 나오는 자료들 있죠. 여기서는 시장을 어떻게 보는가, 혹은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보는가, 그런 것들을 잘 살펴보십시오. 나중에 근거로 삼았던 내용들, 공성이 되건 실적이 되건 이런 것들이 변화가 생기면, 그리고 예상치보다 달라지면 목표치나 이런 것들 경로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어느 증권사가 작년에 지수의 이 고점 혹은 저점을 맞췄다, 그거 소용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그 증권사가 맞은다는 보장도 없고요. 이건 해마다 증권사들이 년도 지수 상승 목표치 이런 걸 막 발표를 하고 있지만, 작년만 하더라도 연말에 지수가 그렇게 여러분 4,300까지 올라간다고 예상한 증권사는 단 하나도 없을 겁니다. 그걸 그 사람도 나무랄 것도 없습니다. 이건 굉장히 예측이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분야이고요. 제가 교도에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게, 예측을 해서 맞다 안 맞다, 물론 그거 중요하죠. 중요한데 그거보다는 왜 그렇게 보는가, 그 근거. 그다음 우리가 이제 앞으로 시장을 대하면서 그 근거로 삼았던 내용들, 변수 이런 것들이 예상대로 가고 있는가, 이걸 보셔야 돼요. 일단 다들 이제 정부에서도 새 정부 출발하면서 5천 부른 데다가 5천 그러는데, 5천 갈 수 있죠. 못 갈 것도 없죠. 더 갈 수도 있고요. 혹은 못 갈 수도 있고. 네. 우리 채널이 일단 일목기능 공부 채널이죠. 그 방식으로 한번 했고요. 그다음에 여튼 저는 지금 시장이 아주 좋다 좋다 그러지만 일부 좀 그렇게 편하게 지나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원래는 작년 12월 한 초부터 그러다가 조정이 좀 왔죠. 그냥 가격 조정 마치고 돌아가고, 계속 제가 무조건 장이 빠진다, 빠져야 한다, 이걸 주장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우리 보는 방식으로 보다 보니 저 입장에서는 여기 또 브레이크가 본데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가보니 기분이 나빠지는 것도 없고 잘 가고 있다면 같이 매매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상한 일이 발생하면 즉각 대응할 준비. 그다음에 이제 지금 이제 목화 대세 상승입니다. 그렇지만 대세 상승의 조건이라고 우리가 통상적으로 열게 되는 것들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여기에 또 널리 이야기하는 건데, 공식이 100% 맞는 건 아니지만 대체로 그러합니다. 적어 놓고 갈게요. 통상이라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시세. 대세는 경기 혹은 기업 실적. 그걸 벗어나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건 거의 100% 정확. 그다음에 중기 시세. 중세는 대개 이제 우리가 수급이라고 통상 그렇게 또 다른 요인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도 말은 맞겠지만, 통상 여기서 수급은 하루하루 매도 매수가 아니고 이 금융시장, 증권시장에 전반적으로 자금이 들어온다, 나간다. 네, 외국인들이 끊임없이 산다, 면 끊임없이 팔아야 된다 이야기하고요. 소시세, 이제 작은 시세는 재로 보면은 재료 단기 이벤트를 가지고
그건 안 내리죠. 그래서 대세 상승을 위해서는 경기적 이 부분은 반드시 좋아야 합니다. 이게 나쁜데 좀 길게 간 시세가 있다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보면 그건 중기 반등밖에 안 돼요. 그다음에 경기 실적이 나쁘더라도 수급이 좋으면 올라갈 수 있고, 경기 실적이 좋은 대세 상승장이라 해도 중간에 수급이 나쁘면 중기 조정이 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아무리 뭐 대세 상승 중이고 중기 상승 중이고 하락이고 하더라도 여러에 따라서 급등하기도 하고 급락하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올해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뭐 시장을 보면서 그다면 우선 경기가 좋아야 하는 건 이거 뭐 두말할 것도 없고요. 이 경기에서 우리는 주요 부분에서 반도체 같은 거 상위도 있고 그죠? 워낙 이 규모가 크지 않습니까? 지금 뭐 삼성전자만 해도 100조다 130조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래서 반도체나 이런 경기가 중요한데 그런 실적, 경기, 예, GDP 성장률 요거 그다음에 이제 수급으로 가면은 네, 이게 중요합니다. 글로벌 유동성 그러면 우리는 이제 뭐 아무래도 신흥국이니까 예, 이머징 마켓 쪽으로의 자금 유입, 그다음에 조금 더 나가면은 이제 우리 환율 같은 거 장기적인 측면에서 영향을 미치겠죠. 그리고 가장 직접적인 것은 외국인 기관이 계속 사느냐, 계속 파느냐. 하루하루 샀다 팔았다 말고. 예, 이게 중요합니다. 지금 외국인들이 반도체 중심으로 엄청나게 하는 것이 사실이죠. 저는 뭐 요 세 가지 요소를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걸 하나 깔아 놓고 그다음에 인제 이쪽으로 가볼게요. 뭐 작년은 이미 다 지났습니다마는 지난 연말에 쓴 제가 인제 마감 시황에서 연말을 종가 기준으로 하면 연간이 75.63%에 올랐습니다. 4%. 어마무시합니다. 4월 9일 최저점이죠. 이때 이제 관세 인제 폭풍으로 여기 때 비교하면 코스피 지수가 85%, 선물 지수가 101%나 올랐습니다. 코스닥이 탁 절반 조금 못 올랐고요. 종가끼리 비교하면 작년 연봉이 75.63%, 코스닥이 36.46. 이건 시총상 2차 전지 같은 게 못해가지고 그다음에 이 코스피 상승률에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거의 뭐 앞에서 다 땡겨버렸죠. 선물이 90% 올랐고요. 역대 상승률로 보면 80년대로 가면 85년 지나서 3조 호황이 옵니다. 예, 이 노태우 정부 시절 잘 아시는 3조 호황. 그때 93% 올랐고요. 지수가 85년 10월 120에서 89년 4월 전 15%까지 122층까지 가버렸단 말이에요. 그 85, 86, 87, 88, 89 중에 87년도. 예. 그다음에 99년 IT 버블 당시 Y2K 그러면 코스닥이 폭발하던 83. 이건 세 번째 코스피 상승률이다. 80대 저거 빼버리면요. 뭐 저 때는 뭐 워낙 뭐 상승 그뭐 시장의 규모나 상승 종목 수나 이런 걸 가지고 본다면 그때를 빼버리면 문제가 됩니다. IT 버블에 이연도 문제. 코스닥은 2020년 이 역시 IT 버블에도 되죠. 최고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게 그럼에도 지금 10개월 선행포가 10.1에 불과하다라고 제가 적어 놨는데 이건 이제 조사 기관마다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펜으로 써 아 PR이 10.1배라고 했는데 어 8일 종가 기준으로 MSCI 기준으로 보면은 퍼가 한 10.8 정도 나옵니다. 하고요. PBR이 10.4배라고 나. 그 제가 지난 7월에
새 정부 들어서고 지수에 대한 큰 목표치 제시하고 막 이럴 때 한번 녹화 방송을 했었죠. 예. 그때 지수를 뭐 2,200 선인가 그러니까 지난 3,000 선이면 3,000 선. 예. 7월 3,000 에서 3,000 한 1-200 이럴 때입니다. 그럴 때니까 제가 그때 우리가 신흥국 PBR 1.4에도 훨씬 못 미치는 PBR 한 1배 정도 오면 뭐 많이 괜히 많이 그죠? 장이 급락하면은 0.8배 수준까지도 급락을 하고요. 4월 급락 때는 0.78 인가 80도 내려갔었죠. 그러니까 PBR 말입니다. 사성같이 PBR이 예를 들어 한 0.8에서 우리는 1.1 정도 오면은 많다 소리 나오거든요. 밑으로 가면은 이제 과락이고. 제가 그때 우리 평균을 1.4 가면 지수가 그냥 4,200 간다 그랬죠. 지수 3,000에 1.400 곱하면 432 되잖아요. 그러면 가능하다. 그런데 연말에 진짜 이렇게 돼 버렸어요. 지금 PBR 1.4입니다. 그러고 이제 1월 2일 날 올라 가지고 4,300 이고요. 예. 말일자는 지수가 4,129 그다음에 연중 최고가 4,226 이었거든요. 제 말이 이게 맞다 안 맞다가 아니라 그냥 1.4 가면 된다. 근데 지금 여러분 PBR 얘기 와 있는데요. 퍼가 이 수준입니다. 그럼 옛날 같으면 이 퍼도 집이 한 11배수에 갔기 때문에 조금 높다 그랬는데 지금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그전에도 좀 올랐다 그러면 지수가 10 아니 PBR이 10이었잖아요. 그 지수가 지금 4,200이 왔는데도 10 되잖아요. 이 이유가 바로 땅 순이익 땅 예? 비해서 이익이 늘어나니까 주가가 올라도 그죠? 이익이 주당 10,000원에 있을 때는 예를 들어서 뭐 PBR이 12배였다면 이게 지금 주당 이익이 12,000원이 와 버린대요. 이렇게 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퍼는 높지 않다." 뭐 제 말씀은. 그래서 이게 이 올해 실적이 기업 실적이 한 40% 정도 증가할 걸로 예상들을 그것은 반도체가 있고요. 그래 버리면 난리 나는 거죠. 지금 10.8 이잖아요. 그 상태에서 지수가 지금 4,200 인데 3,000 와 있는데 예? 여기서 요 1.4배 이익이 증가하는 만큼 주가가 1.4배 그대로 가지는 않 좀 많이 벌어져 있어요. 근데 그냥 이렇게 지수 4,000 잡고 4 이러면 4, 4, 16 하면 5,600으로 가 버리잖아요. 근데 계산하기 쉽게 그런 겁니다. 4,300 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이거 지금 지수 평균 4,000 이라고 잡고 그보다 이익이 40% 증가한다며. 그러면은 PBR 또 퍼가 똑같이 가도 지수 100 가도 그대로입니다. 왜냐 이익이 늘어나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이익이 늘어나니까. 그게 무서운 겁니다. 이렇게 기본적 분석 관련한 자료들은 각 정부에서 발간한 자료들 중에 뭐 많더라고요. 예, 어디가 꼭 맞다 이런 거 떠나서 그거 한번 보시면 되고요. 제가 방금 또 그렇게 올랐는데도 12개월 선행포가 수준이다 이걸 강조한 겁니다. 이걸. 그러니까 내년에 이익이 한 40% 형성돼 가지고 426조 정도 된답니다. 그러면 지수가 전보다 훨씬 더 올라가도 돼. 요거 하나 인제 이야기를 해놓고 그다음에 1월 2일 날 주가가 급등을 해 버렸 사실 이 정도 오를 줄은 몰랐는데 예. 코스피 지수가 2.27%나 오르고 코스닥 21%나 오르고 삼성전자가 무리 장중에 7%나 오르고 예 종가 6.4 인데 이게 기록으로 또 찾아보니까 제가 찾아보니까 새해 첫날 상승률로는 코스피가 2014년 이후 두 번째 기록, 코스닥은 2015년 이후 뭐 10년 만에 최대 기록. 새해 첫날부터 이렇게. 자, 그거는 이제 넘어가고요. 그다음 요건 제가 지난 연말에 이제 올려놓은 그림인데 여기 재밌는 현상이 하나 있습니다. 2024년 연말에 보시면 이미 지수가 빠지고 있었거든요.
12월 27일 날이 배당락하는 날입니다. 올해 이론 배당락이 41포인트인데 지수가 위로 날아가 버렸죠. 제가 하이닉스 삼성전자 5일선 위에서 전환선 위에서는 계속 사도 된다, 보여도 된다 그러면서 하이닉스는 그 전날 한번 잘랐어요, 단기는. 그 이유가 그 하이닉스 33일 수도 있었지만, 예, 뭐 배당락이나 요런 거 감안하면 누르면 사면 되겠다 했는데, 이게 인제 과일 종목도 불리고 하여튼 반도체 매수세가 쏠려버리면서 그냥 올라가 버렸죠. 근데 자, 이건 2024년 말입니다. 중요한 건 당시에 내리고 있었고요. 그래서 빠지니까 배당락과 30일 날 빼고 1월 2일 날을 저점을 해가 올라가 버립니다. 이때는 연초를 저점으로 뒤집었죠. 재밌어요. 근데 2023년 말은 지수가 오르고 있었거든요. 지금보다 더 좋았습니다. 오르고 있었는데 배당락 당일 지수가 빠졌다가 올라 버리고요. 우리 이번에 아예 빠지지도 않고 그냥 올라 버립니다. 달 빠졌다가 올라가고요. 말일 날 오르고 1월 2 일이 상토입니다. 그리고 박살이 나요. 그다음에 2022년으로 가보면 빠지고 있었죠. 1월 28일 날 많이 빠집니다. 많이 빠집니다. 그러고 1월 3 일까지, 1월 2일 3 일까지 더 빠졌다가 여기가 바닥이 돼요. 그래서 2022년 이후 장을 보면 최근에 가는 흐름대로 가다가 연초에 상추 뛰고 꺾어 버립니다. 22년, 23년, 24년은 그랬어요. 지금은 이제 25년 연말 26년 초잖아요. 이번에도 그럴지는 모르죠. 제가 인제 어 유튜브 게시판에도 올려 놨는데 일단 현재까지는 그랬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이제 오늘이 1월 4 일이고 1월 5일 월요일이죠. 주말에 미증시가 좋았거든요. 대한선물도 올랐고 또 올라나오지 않겠습니까? 근데 11월 4일 고점에서 보면 42일 기본 수치가 와요. 이것만 가지고 보면 급등하면 그 뒤에 여기서부터 올라가는 게 별로 9일 10일 돼 버리잖아요. 살짝 숨고를 가능성이, 약간 숨고를 가능성이. 그때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덟, 아홉, 열, 바로 빠지지는 않는데 여기서 조금 막히죠. 제가 12월 10일경부터 조금 주의하라고 할 때가 여기가 26배 나일이 여기 있거든요. 바로 안 빠지고 조금 하다가, 예, 여기까지 빠졌다. 그러고 올라왔거든. 자, 보세요. 여기 16 기본, 여기 33 기본, 42 기본. 순수하게 일수만 가지고 보면 여기서, 예, 많이 올랐다고 살짝 숨고르게 가는, 거기서부터 계속 빠진다, 그렇게는 안 봅니다. 분위기가 워낙 좋습니다. 단순히 일수만 가지고 보면 그렇다 이야기고요. 그래서 목표치 계산법으로 가볼게요. 자, 예, 목표치 계산하는 방법은 세상에 굉장히 많습니다. 펀더멘탈을 근거로 한 것도 있고, 과거 습성을 이용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는 일목 채널 아닙니까? 일목 방식으로. 예, 여기가 이제 2020년 3월 팬데믹 당시 바닥입니다. 급락 바닥이 1439.3입니다. 여러분 믿거나 말거나 이 폭락의 이 지점에서 여기가 바닥, 그때는 아직 찍, 거기에 보면은 일봉하고 막 이런 것들 딱 들어 차고 검둥이에서 바닥을 찍고요. 올라가다가 이게 여러분 1월 초인데,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이때도 삼성전자가 그렇게 급등하는 걸 본 적이 잘 없는 한가. 예. 아, 이거 1월 11일이네. 그러니까 1월 초부터 1월 11일까지 지수가 급등을 하니까 쉽니다. 여기서 삼성,
그렇게体重이 큰 애가 급등을 하면 이게 건강상투가 되고 이래서 이게 인제 2021년 1월 10일 삼성전자가 장중에 9.01% 까지나 올라요. 그전날 8.56% 오르고요. 삼성전자가 평생은 아니고 예 시총이 이렇게 큰 이후에 하루에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경우가 여러분 잘 없죠. 그죠? 예 그건 뭐 익히 잘 아실 그걸 뒤집어 이야기하면 그게 오르는데 부담되는데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어요. 예 여기 하여튼 8.5% 그다음 날 9.01% 오른 이게 상태예요. 그러고 그게 인제 96,800 원인데 그 이후로 뭐 주구장창 빠져버렸 근데 높아지면서 제가 삼성전자가 그렇게 빠질 것이다라는 논리 펴는 거 아닙니다. 단기 변할 때만 하는 이야기입니다. 삼성전자 저 96,000 원에서부터 요 51,000원 요까지 2022년 9 월까지 일단 반토막은 아닌데 거의 한 4만 원대에 날아가 버렸죠. 요거 이래 놓고요. 그럼 여기로 올게요. 이 저 1월 고점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 놓고 좀 쉬었다가 실제 고점 6월 25일 날 오는데 여기서 여기까지가 이제 11 개월이 올라가요. 우리는 지금 1월 달이 10 개월이고 인제 다음 달이 11 개월인데 지금은 시간론이 아니고 가격을 보면 1,439 에서 3,316 포인트까지 올라간 폭 있지 않습니까? 이게 거의 한 1,900 포인트 정도 약 정가가에 올랐거든요. 그걸 그대로 위로 올리면 5,192, 5,200이 나옵니다. 이 값이. 그러니까 일목의 파동으로는 5,190 이라고 하는 5,200 정도 여기서 오버슈팅 걸리면 5,300 그 정도 목표치가 있긴 해요.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그 밑에 4497이라고 V값이라고 있죠. 이건 1,300에서 2,100까지 빠진 폭 있잖아요. 약 100 포인트 빠졌죠. 저 100이 아니라 1,200, 1,180 빠졌죠. 이걸 4497 약 4,500 에다가 더하니 아니야. 왜 이러나. 3,300에 더하니 약 4,500이 나온단 말이에요. 지금이 4,300 이잖아요. 바로 4,500 가면 위험합니다. 4,314 지수가 하루에 뭐 어저께도 95 포인트로 올랐는데 이렇게 세게 가 버리면 하루에 90, 100 요즘 연말에 예사로 움직였잖아요. 어쨌든 가격 목표치로는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4497로 4,500 가버리면 굉장히 큰 파동 목표치가 들어옵니다. 아무튼 그 위로 이게 있고요. 그다음에 1134 있죠. 네, 이게 인제 2022년 9월 또 대세 바닥입니다. 중기 바닥이라다. 여기서 이 작년 7월 재작년 7월 고점까지 올라왔다 눌렀다 가는 요 N 파동으로 계산을 하면 이걸 위로 올리면 3222 이래 놨는데 그냥 이 값은 이미 달성을 했고요. 최저치가 4,419 내배치가 5,181 입니다. 그럼 여기 5192 4497 5181 4419 비슷하죠? 그러니까 계략적으로 4,400 그다음에 5,000 한 1,200 이게 지금 여기 있다고요. 기다립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이번 이 파동에서 한 방에 지가 4,400대로 들어가 버리면 상투 치고 조정이 좀 올 수 있어요. 1,400을 조정을 받으려고 들면 못 갈 수도 있고 들어갔다가 빠질 수도 있지만 목표치 계산법으로는 그러하다는 겁니다. 이래 가지고 나중에 뭐 맞네 안 맞네 시비 걸지 마시고요. 지금 예비 계산이니까 파동으로 계산을 해 보면 이런 레벨이 비는구나. 그렇게 알고 가시면 돼요. 그다음에 작년 4월 9 일에 관세 때문에 폭락을 했잖아요. 오전 인제 7 그다음에 이게 양편nikki 10 걸렸습니다. 그로부터 지금 1월 달에 10 개월이 올라와 있어요. 그럼 일목에서 이게 좌우 대등수치죠. 그럼 전에 보시면 여기 12 월에 10 개월인데 여기서 잡으면 10 개월이에요 이것도.
꺾기 나름입니다. 제가 여기서부터 꺼야 되는데 어쩌죠. 여러분 실제로 이게 10개월입니다. 요거 10개월, 요거 10개월, 요거 10개월 하잖아요. 월봉으로는 딱 되죠, 그죠? 예. 월봉으로는 하면 뭐 그런 생각이 조금 잡힐 수가 있어요. 그럼 주봉으로 한번 가볼게요. 주봉. 아까 인제 10개월 조정 그랬는데 또 40주가 걸렸네요. 그 40주가 이번 주에 걸려 있어요. 그럼 그러니까 10개월의 대등 수치는 이번 달이고요. 주봉으로 대등 수치는 이번 주에 걸려 있어요. 그런데 기본 수치 40이가 있잖아요. 그럼 여기 보면 2025년 4월 9일 날 바닥 찍고 올라올 때 17주 올라 가지고 고점 찍고 여기서 가두리 치거든요. 이게 아마 8월 9월 이럴 겁니다. 7, 8, 9월 이렇게 시간 조정 받을 때입니다. 예. 저 상투가 이제 7월 상투 여기까지가 17주 기본 수치 걸렸고요. 거기서 17주는 그냥 여기 바닥이었고요. 26 기본 수치로 가면 이 40하고 만납니다. 왜냐하면 17, 26 오거든요. 이게 2절이고 이게 3절이고요. 합치면 5절입니다. 5절이 40이에요. 그래서 대등 수치로 보면 1월의 첫 주라고 해야 되겠죠. 1월 5일부터 오는 주. 5일부터 오는 주고요. 42와 26으로 가면 셋째 주 해가지고 1월 한 요렇게 갑니다. 제가 지난번에 왜 12월 10일에 동그라미를 치고 12월 10일 동그라미 치라고 했죠. 그죠? 조금 받았잖아요. 생각보다 많이는 안 빠졌죠. 그죠? 그다음에 이번 초순 지나고 중순 그러잖아요. 그죠? 이게 여기 걸린단 말이에요. 여기 걸리는데 엑셀을 한번 사실 저도 지금은 어 저는 하여튼 제가 높아지면서 말씀드린 잘 가는 주식을 제가 상투를 만들려고 용어를 쓰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하시면 그냥 자연스럽게 일수를 제가 앞으로 던져 놓고 보는데 어디에 뭐가 걸릴까 그러면 분화일이라고 하는 게 앞에 여러 개가 오거든요. 그중에 진짜를 골라내는 게 진짜 어렵다고요. 그럼 제가 일수를 그냥 까볼게요. 그 일봉의 일수들인데 예. 1월 5 일에는 40일 기본수지 옵니다. 맞습니다. 9월 26 이런 거뭐 중간 바닥이니까 무시한다고 하면 65 같은 게 와도 12월 11일 저쯤에서는 17일 기본수지가 7일 나오고요. 이런 식으로 날짜로 계속 와요. 이 중에 전체를 골라내는 게 진짜로 힘들거든요. 그리고 1월 19일 날 가보면 11월 4일 고점에서부터 50일 기본수치가 와요. 76도 있고요. 그 다음날 26도 있고요. 이 중에서 골라야 되는데 그게 어려운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죠. 11월 4일에서부터 여기가 약 17일 조정의 바닥 올라와 가지고 26, 12월 9일 요 구간입니다. 이게 지난번 조정 왔죠? 그다음에 33 악기 이번에는 바닥이 됐거든요. 올라와 가지고 1월 5일 이제 42가 되죠. 42가 상투가 될지 더 올라갈지는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그다음 50이 기본 1월 19일이라고 하거든요. 주봉은 이번 주하고 아까 26, 42주 그랬잖아요. 여기와 여기. 일봉은 여기와 여기 이렇게 딱 압축을 해보면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좀 굵직하게 압축해 보면 아예 최근에 상승을 급하게 했으니까 예? 당장 제가 1월 4일 날 녹화를 합니다. 1월 날 다음 주 초반 상승해 놓고 좀 속도 조절을 하거나 속도 조절은 요렇게 시간 조정하는 방법이 있고 가격 조정하는 그래도 더 간다면 중간에 또 조정해도 더 간다면 1월 19일까지가 만약에 계속 올라 있다면 보건 지수가 4,400대까지 채워 넣고 그죠? 목표치 아까 있잖아요. 500 코어까지
밀어붙여 놨다면 여기 뒤에 조정이 오기가 조정이 오기가 쉽 그러면 월봉도 10개월, 12개월 대등수치, 주봉 40주 대등수치 40이 기본. 그러면 어느 정도 가격 조정 이런 식으로 좀 아니면 지금까지 한 번도 안 왔던 예 개월 단위 2박 3일 1월 상투 2월 빠지고 3월 바닥 요런 식의 구성도 가능은 하더니 안 그러고 계속 가면 그럼 그다음에서 또 리듬을 찾아야죠. 네. 저는 여기 보시면 11개월 올라왔는데 이건 이제 2020년 3월 예 이건 이제 팬데믹 바닥입니다. 근데 중간에 보면 둘, 넷, 여섯, 일곱, 여덟 쉬고 9에서 출발하죠. 그래 놓고 16, 17에서부터는 본격 조정을 받는데 어쨌든 16개월을 갔잖아요. 그럼 우리는 지금 10개월이죠. 10개월이죠. 그럼 올해 여기 76 기본 수치 16 예 기본 수치 대승 수치 채우려고 그러면 언제까지 가야 됩니까? 열흘까지 가야 돼요. 예. 그러면 5 월, 6월 이렇게 만약에 안 쉬고 간다면. 근데 과연 그럴까요? 근데 이때도 보면 중간에 여기 보시면 이게 좀 쉬었다 가는 겁니다. 예 월봉 고점 찍어 놓고 이러고 있죠. 그때 당시 가서 봉이 여기서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는 게 뭐 꼭 꼬집어서 이야기를 안 하니까 그게 마음에 안 드실지 모르겠는데 뭐 어쩌겠습니까? 이렇게 계산을 한번 해놔 보는 거예요 그냥. 제가 일목을 하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뭐 계산을 해놔 보는 계산하는데 힘드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제가 계산한 것을 가지고 여러분 그냥 보여드려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다음에 같이 관찰해 보자. 그러니까 이게 인제 아까 보신 2020년 팬데믹 이후에 계속 올라오는 과정에서 여기가 11개월이고요. 그리고 16개월까지 갔잖아요. 6월 25일까지. 그런데 중간에 보시면 지수가 3,266에서 2,920까지 가격 조정이 좀 들어오죠. 이게 폭이 얼마가 되는지 제가 얼른 한번 계산을 해 볼게요. 네. 계속 더 가더라도 중간에 설정이 뛰어가는 구간이 예 나옵니다. 330 포인트나 빠졌 여러분 여기서 여기까지가 지수가 10.3% 조정받았습니다. 크게 조정 안 받는 것 같다면서요. 이 대폭락은 별로 없잖아요. 여기 툭 때리고 투둑 때리고 올리다가 하고 이래서 하락각도가 심하거나 그렇지 않는데 10% 조정을 받았어요. 10.3% 330 포인트. 근데 지금 4,300에서 10%면 430이 빠져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바로 그냥 10% 조정받는다 그러면 3,800으로 가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드리는 이야기 무슨 소리인지 이해되시죠? 당시에 제가 월봉이 예 11개월 오르고 16개월까지 더 갔는데 그 잠깐 사이에 고가에서 지수가 10% 빠진 다음에 조정을 받고 나중에 다시 갔잖아요. 우리도 언제든 그 정도 폭 조정은 여기 중간에 올 수 있죠. 그럼 여기서도 그렇고 뭐 대세장도는 둘째고요. 그러지 않고 미뤄뒀던 조정을 시간 조정과 함께 좀 받겠다라고 하면 2박 3일 월봉에서 2박 3일 상투치는 한 달 빠지는 한 달 마무리하는 한 달. 그럼 예를 들면 가상입니다. 3월이 되는 1월 상투 2월 하락 3월 바닥. 요런 시나리오가 나올 수가 있다. 그런 거니까. 그다음에 만약에 예 이 고점 지금 이제 1월 1일 고점이 4 입니다. 예. 여기서 바로 조정이 들어간다고 했을 때 3등분선을 그으면 3,600대가 나와요. 주봉의
또 3,600가 나와요. 10% 조정을 받으면 3,800으로 가요. 그러면은 가상으로 혹시 이번에 정말 미뤄뒀던 시간 가격 조정이 같이 온다면 3,800에서 3,600 정도는 자연스럽게 출발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진짜로 그런 조정이 오자 그럼 우리한테는 엄청난 기회가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까 지수 고점 목표치가 얼마라 그랬죠? 5,200, 5,300까지 갈 그러면 5,300 마이너스 3,600이라고 가정합시다. 1,700이죠. 나누기 5,300. 그걸 ETF를 가지고 예를 넣으면 60%겠지. 30 전도주는 얼마나 올라가 있어요. 오히려 저렇게 빼주면 물론 그때 여러분들이 현금화를 잘 해 놓으셔야 됩니다. 저는 이제 극단적으로 끝에서 끝을 가지고 4,300 혹은 조금 더 가가지고 조정이 와서 정말로 예를 들어서 4,000대가 빠졌다. 그래 가지고 지수가 다시 5,300으로 갔다. 1,700 한 거죠. 그러니까 이 만약에 조정이 오면 즐기시라는 거예요. 야, 싸게 많이 올라가 부담되더니 예? 이익 많이 내는 줄 아는데 살라 그러니까 막 올라 가지고 내가 5만 원, 7만 원 할 때도 뭐 어찌 사냐 이러다가 조정받아가 만약에 내려주면은 땡큐잖아. 예? 봄맞이 대박이지. 그랜드세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여튼 제가 지금 방송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정이 올 가능성도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만약에 온다면 고가 폭이 나온다면 까지 빠질까? 아니고 그냥 가버리면 뭐 6월하고 저까지 가버 대등수 네, 지금은 하나의 인제 가상의 후보 지역이죠. 일봉은 아까 인제 말씀드렸듯이 26 상토 33 바닥 40이 와 있고 50이 와 있고요. 이걸로 보면 장기 일수가 이제 이거 말고 어 와 2월을 왜 계산하느냐고 따지고 4월 9일 급락 종바닥 오기 전 고점이 불고점이니까 거기에서 224 일도 올 1 월에 20 일이나 뭐 예 요 주간에 온다라는 그래 보시면 70 그런 것이 대등수 돌아가니까 일목의 변화일이 나름대로 유용하죠. 그다음에 지난번 8월 20일 바닥에서 1월 4 일까지는 50일 올랐어요. 50이가 일목 기본선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50에서 다시 예 이 50이 오거나 51로 오면 이 구간에 비슷하게 걸리잖아요. 주봉도 42주 26주 오죠. 그죠? 그럼 이걸 또 후보 지역으로 한번 삼아 보자 이겁니다. 그럼 제가 2002년부터 한국 TV를 나갔는데요. 2001년에 일목균형교 원전을 이제 가져와서 번역해 하고 공부를 해 나가면 마침 그때 이제 TV 때는 겁도 없이 전화를 불러드립니다. 다음 달 며칠 활력에 바람비를 치시. 그럼 이번 달은 중간에 또 다른 일수들이 있지만 바로 1월 5일 42하고 1월 19 이 영역에다가 동그라미를 쳐놓으면 안 하죠. 제가 상순, 중순, 하순으로 이야기한 건 좀 굵게 썰어 가지고요. 예, 굵게 썰어 가지고 일수는 40인데 주봉은 이 1월 5 일부터 들어오는 주에 또 주봉이 있잖아요. 그럼 주말까지 가 버리면 숫자가 거의 상순이 넘어가지 않습니까? 고런 게 좀 있습니다. 예. 다음 주가 금요일이 9 일이단 말입니다. 주봉은 9 일까지 가 버리죠. 그럼 상순이잖아요.
그다음 주로 가면 12 일이 월요일이니까 중순으로 들어가죠. 제가 왜 1월 상순 하순 이렇게 이야기하는지 이해가 되시죠? 근데 이번에는 아예 날짜를 좀 좁혀 가지고 아예 1월 5 일과 1월 19 그러면 사실 이건 하순의 시작점이 돼요. 그리고 이 음력으로는 석 달 초 예. 그날이 음력으로 음력 초순이 끝나는 그렇게 됩니다. 제가 여기서 음력하고 24 절까지는 안 넣겠습니다. 저는 음력하고 24절 오로지 그건 이제 정답을 찾는데 뭐가 도움이 될까 해 가지고 일목산의 이문하면 24 절기나 여기나 그다음에 달의 상망, 금음과 보름 이런 걸 이번 저는 같이 보 그렇죠. 음력으로 가지고 하면 안경을 끼 여러분 제가 이 방송하면서 거의 표준어를 쓰는데 간혹 저 딴에는 재미있으라고 사투리를 살짝살짝 씁니다. 1월 인제 19 일이 음력 12월 1 일입니다. 이게요. 그럼 동지 섣달 그러니까 섣달 초순이 시작되는 지점이죠. 그다음 이제 2월 달이 설날이 2월 17일 날 오니까 양력으로. 그러니까 여기는 음력 12월 1일 그 전날에 금음이죠. 요렇게도 연결이 되고 여기 24 절기는 물론 없습니다. 네 24 절기는 거기는 오늘 뭐 하여튼 이런저런 이야기가 길었는데 하여튼 제 방송 들으시면서 여전히 '뭔 소린지 모르겠다.' 그런 분이 계실 거예요. 근데 저도 여러분 제가 무슨 뭐 퀴즈 대회에 나온 사람도 아니고 맞췄다고 저한테 뭐 어디 뭐 예? 하다못해 뭐 예? 슈퍼를 하나 사 줍니까? 저한테 뭐 스포츠에서 저는 하나의 가능성 있는 후보 지역을 저 나름 조사를 해 가 한번 제시를 해 놔 보는 겁니다. 그 나머지는 같이 보자고요. 그 외에 제가 인제 유료 회원분들은 실시간으로 뭐 가이드를 하고 있으니까 실시간으로 알려 드리면 되는 것이고요. 게시판에 알려 드리면 되는 것이고. 사실 지금 이 게시판도 유료 회원용 게시판이에요. 그리고 가급적 변화일을 미리 알려 드린다는 것이 잘못되면 엉뚱하게 히야리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가급적 앞으로 예측에 대한 부분은 발표를 잘 안 하겠다고 했는데 그전부터 12 월부터 제가 이야기해 보던 게 있으니까 이번까지만 하고요. 예측 수치는 이야기를 안 할 겁니다. 지나거나 직후에 이야기를 하거나 그렇지. 지금처럼 몇월 며칠 날 어떤 날씨가 온다. 그냥 간단한 일수는 일목하는 사람은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냥 줄 거 보면 알죠 뭐. 간단한 일수는 누구나 그냥 이게 뭐 폼이 다 나오는데 그거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50이 변할이 며칠이고 그럼 60이 변할이 70이 언제 오는지 달리게 그냥 똑같이 쳐보면 다 아는데요. 압니다. 그 외에 숨어 있는 거나 당기거나 또 희한한 대등수치나 이런 것들은 제가 이제 고유의 방법을 돈을 내 가지고 드리는데 어떤 오늘 이런 식으로 연초를 맞이해서 조금은 덕담입니다. 지표가 잘하면은 5,000 한 2-300 까지도 가능성은 열려 있고 그리고 시간론으로는 이렇다. 그리고 연중 연말 가서도 이런 변화일들은 분명히 오겠죠. 제가 볼 때는 1 분기에 좀 와요. 그래서 남들은 현재 시장이 워낙 반도체 쪽으로 몰아붙이니까 계속 1 분기, 2 분기 좋을 거라고 하는데 저는 오히려 역으로 너무 분위기 좋다 보니까 뭐 시키고 가는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그다음 마지막으로 미국 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 발해한 관세에 대해서 판결을 내려요. 그게 언제 나오는지는 아직 모르겠는데 그게 하나의 변수가 될 수 있어요. 같이 한번 보십시오. 시장을 뒤흔드는. 만약에 지금 이렇게 다 해 놨는데 대부분에서 관세 무효다. 이러면 또 대혼란이 오지 않겠습니까? 여기까지 말씀드렸고요. 그 외에 인제 실적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할 말이 많지만 다음 시간에 하고요. 우리 회원분들은 제가 여기에 보시면
예. 그 공개 자료도 올려놔서 반도체 관련한 자료 모음요. 나온 거 예. 물론 각 그 증권사 리서치 쪽에서 발표한 거는 뉴스나 이걸 전부터 해 가지고 그게 인제 언제까지 9월 16 일이죠. 9월 달부터 계속 모아 가지고 올려 드리고요. 메모리 반도체 관련해서 9월 달부터 해 가지고 예 올리기 시작해 가지고 최근까지 계속 자료를 올려 드리고 있습니다. 반도체 지금 잘 팔리는 건 두말하면 잔소리고요. GPU가 되건 뭐가 되건 마무리하려다가 제가 지금 실적기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안 했기 때문에 반도체가 고항인 거 다 아는 이야기죠. 예. 그래서 AI 그다음에 뭐 GPU가 되건 어디가 되건 지금 미국의 유수의 대형 IT 소프트웨어 회사들은 AI에 매진하면서 엔비디아의 GPU에만 의존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이걸 또 만들려고 하고 있죠. 인텔과 이쪽 그룹이 있고 몇 개 그룹이 있는데 근데 여러분 그걸 어디서 무슨 기기를 만들어내든 결국 반도체가 들어가요. 무슨 인쇄 회로기판에 다이오드하고 몇 개 저항하고 몇 개 붙여 놓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무조건 반도체는 AI 싸움이 붙을수록 예. 일어나면 장 결국 반도 결국 반 그게는 2027 년까지 호황이 열려 있고요. 최소한 2026 년에는 돈을 그냥 끌고 는 구간. 근데 주가는 아무리 전망이 좋아도 단기 급등함이 좀 쉬었다가 추세 매매의 기본은 일목에서는 전환선 그다음에 기준선입니다. 단기는 5일선 보셔도 되고 그래서 삼전 하이닉스는 제가 처음부터 그냥 5일선하고 전환선 매매하시라. 그 중간에 보다 보면 이탈할 때가 내죠. 그래도 올라타면 그러고 홀딩하고. 자, 이야기가 길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